의자에 앉으려던 한 여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도움을 청하는 긴박한 상황. 하얀 조리복을 입은 남성이 재빠르게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흉부 압박을 반복하는 사이 여성의 호흡이 돌아오고 주변에선 안도하며 환호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성에게 한달음에 달려온 남성은 이호텔 베이커리 제과장 49살 강서원 씨입니다. 뛰쳐나오면서 바리스타 친구한테 119에 신고해라 라고 하고 저는 일단 환자한테 가서 군대에서 배웠던 기억 더듬어서 한번 실시하게 됐습니다. 29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잊지 않았던 강 씨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여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다행히 살았다라는 생각에 계속 말을 걸었죠.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제주로 여행 왔다 심정지로 쓰러졌던 60대 후반의 박명옥 씨는 강 씨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여생,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다짐을 호텔로 보낸 감사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정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한테 좀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호텔 제과장 강 씨의 신속한 도움의 손길로 박 씨의 기적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를 보이시는 남성 한 분이 휘청하더니 이렇게 푹 쓰러지셨어요. 처음에 이제 술이 취하신 줄 알고 부축을 해드렸는데 땀을 이제 일반 사람 같지 않게 좀 몸이 이상한 것처럼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의자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일어나서 가서 같이 앉혀드리려고 걷고 있는데 순간 토를 하시면서 의식을 잃어버리셨죠, 그분이. 눈을 뜨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을 빼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 분 정도 실시했을 때 그 의식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앉으셨어요. 구급대가 거의 다 안양역 아래에 왔다.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영무원분들께 다 왔으니까 이제 금방 오실 거다. 토사물을 좀 빨리 치워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갔어요. 아유, 생명의 은이죠. 신경경색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이요,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다. 자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설사 그거를 할 줄 안다를 배웠어도 실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갈비뼈가 금이 갔거든요. 그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늦은 밤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던 한 시내버스. 교차로를 막 통과한 순간 버스 기사가 창밖을 보더니 이내 차를 멈추고 차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넘어지셔서 코피를 흘리시고 입에 피 흘리셔가지고 숨을 안 쉬시길래
자리 다시 뒤집어가지고 빠르게 해놓은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버스기사 오병원 씨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버스 승객들도 상황을 확인하곤 뒤따라 나가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이곳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오 씨와 승객들은 해당 남성이 의식을 되찾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요. 또 시민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또 뛰어가서 또 구호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주택가 골목길을 달립니다. 목욕탕에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당시 남성은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 목욕탕에 들렀던 울산 중구청 직원이 남성을 끌어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드리면서 아저씨 부르면서 인기척이 없어서 빠르게 밖에 나와서 수건을 들고 들어가서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른 아침이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시 카운터로 내려가 목욕탕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그러면 올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응급처치하고 그러면 119 불러가지고 이제 그래 싣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끝에 남성은 얼굴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포를 갖다가 토해낼 때 보니까 이제 호흡을 갖다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5분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남성은 현재 건강을 되찾고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생명의 은인한테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최근엔 매일 열리는 25명 정원 강좌가 늘 만석입니다. 문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몸통의 3분의 1 부분을 압박.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참사 이후에는 뭔가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기업과 학교는 관련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성인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가슴뼈 아래 중간 지점에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팔을 곧게 펴 압박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선이 옆구리를 향하게 몸을 기울이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 약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만으로 5cm 정도 깊이의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선 인공호흡은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는데 가슴 압박만으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인 1조로 자동 심장 충격기도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 등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유심히 보시면 심폐소생술 부스가 운영되어 있을 겁니다. 꼭 가보셔서 체험을 좀 많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은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인 교육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